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자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40번째 강의입니다. 제 40강 조은희 감당 거의 이경. 오늘 거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 39강째 배웠던 하구등사 습직종정이라는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하구등사, 배움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등사, 벼슬길에 오르고, 습직종정, 직분에 맞는 것을 가지고 다스리다가 종정, 정사에 종사한다, 정사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었죠. 자, 가정에서부터 사회에, 국가에까지 열심히 군자의 덕을 배워서 학문이 넉넉해지면은 벼슬길에도 나아가고, 또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또 넉넉한 여유가 있으면 또 배우고,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조은희 감당 거의 이경이라는 요 이야기는요, 시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자의 덕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정사에 참여했을 적에 어떻게 정치를 잘 했느냐 하는 그 칭송하는 시를 시경 감당편이라고 했는데, 그 감당편에 요 이제 시경을 인용해서 천자문 요 내용을 군자의 덕이 완성된, 즉 종정, 정사에 참여한 덕을 베푸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시경의 감당편이라고 하는데요. 딸감자에 땅자가 저게 이제 해당화 할 때도 땅자가 되고, 또 팥배나무, 악어배나무, 여러 가지로 쓰이는 땅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감당편에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동생 소공이라고 있거든요. 주공, 소공, 석공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소공석이라는 사람인데, 소공 이름이 석입니다. 소지방, 소 땅을 시급으로 받았다 해가지고 소공이라고 그러고요. 소백이라고도 하고. 자, 그 소공석이라는 사람은 남쪽 섬서성, 즉 섬 땅을 다스리고, 주공은 동쪽을 관할하는 그 담당을 맡았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 남쪽을 다스리던, 즉 서남쪽을 섬 땅, 서남쪽, 서쪽 땅을 다스리던 소공석이 이 남쪽을 순행하다가, 즉 남방을 순행하다가 이 감당나무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감당나무 아래에서 머문 적이 있는데, 정사를 아주 덕을 잘 베풀어 가지고 그가 떠난 뒤에도, 떠난 뒤에도 그 덕을 추모하고, 그래서 그 나무를 그대로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을 사람들의 그 아끼는 마음, 덕을 추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아껴서 노래 지은 것이 바로 이 감당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감당 이야기는 그 선정을 베푼 목민관, 이런 그 목민관의 은택이 일반 백성들,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어지고 알려지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덕을 받아들이고, 또 베푼 관리는 거기에 대한 깊은 사랑의 정, 애모의 정, 이런 게 남아있다 해서 떠나갔어도 그의 이경, 그의 덕을 더욱더 칭송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보통 목민관의 선정, 베푼 관리에 대한 그 사람들의 깊은 사모의 정을 담은 그 사자성어가 바로 감당지애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이 감당지애, 감당편에서 나오는 것을 인용해가지고 아주 좋은 정치를 베푼,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푼 그런 관리에 대한 깊은 사모의 정이 있는 사자성어가 바로 감당지애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는 우리 목민관,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런 지방 목민관 그 어떤 소명의식, 이런 거를 비교할 적에 많이 인용이 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감당이라는 이야기. 감당은 또 이 조금 산에 있는 그 팥배나무라고 하거든요. 팥배나무. 그래서 감당에는, 당은 당리가 있고,
두리가 있는데, 거기 팥배, 배가 있으니까 베리자가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은요, 꽃은 배꽃과 비슷하다 가지고 또 배를 넣기도 하고, 열매는 팥과 비슷하다 가지고 팥. 이거는 열매 모양을 보면 팥이라는 거. 꽃은 배꽃하고 비슷하다 가지고 배. 그래서 이거를 팥배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리, 팥배나무를 당리라고 그러거든요. 당리, 팥배나무 또는 악어배나무. 네? 또 우리 두리 하면 이건 이제 산돌배나무. 산돌배나무를 또 두리라 그러고, 이 설문회자 책에는 이 당자를 뭐라 했는가 하면은 두라 그랬습니다. 두야. 즉, 이 두자 우리 막을 두, 성시 두자로도 쓰이지만은 원래는 이게 팥배나무 두자입니다. 즉, 엄격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산돌배나무. 그래서 배하고 배꽃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당리 하면은 요거는 팥배나무인데 꽃이 하얀 배꽃처럼 붉게 하얗게 피는 꽃을 당리라 그러고, 붉은 꽃을 피우는 것을 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흰 꽃, 요거는 붉은 꽃. 이렇게 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요 당리, 두리 쳐보시면은 그 나무하고 열매하고 꽃하고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팥배나무에는 왜 팥배나 열매는 팥, 꽃은 배 이래서 배리자를 쓰고, 팥배나무에도 두 가지 당리가 있고 두리가 있는데, 당리는 흰 꽃을 피우는 거는 당리, 붉은 꽃을 피우는 거는 두리.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존이 감당해가지고 시계에 나오는 감당 이야기, 감당편 이야기. 남쪽 지방을 순행하던 소공석이라는 분을 징송하기 위한 시가 바로 감당나무 편의 그 감당편이 있거든요. 시경에. 그 내용을 인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뜻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글자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존. 자, 존재한다. 있을 존자잖아요. 있을 존자, 존재. 이래 쓰죠. 존재. 제자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왼쪽에 있는 요 글자가 있잖아요. 요 글자. 요렇게 된 거. 요거는 뭔가 하면은 제자입니다. 제주 제자. 한석봉 천자문 책에 보면요, 존자나 제자나 다 요렇게 적어 놨습니다. 제자는 요렇게 적고, 제자 오른쪽에 흑토를 적어 놓고, 존자도 제자 오른쪽에 아들자 요렇게 적어 놨어요. 자, 그래서 요 왼쪽에 요 부분은 제주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주 제자는, 이거는 부수는 손수에다가 부수를 붙여놨는데, 요거는 부수하고 글자하고는 좀 연관이 안 됩니다. 좀 상관없는 글자입니다. 제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 땅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위로 줄기가 나오고 밑으로 뿌리가 생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심겨져 있는 모습.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흑토를 붙이면은 이 땅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나무가 심겨져 있다 해서 있을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존자는 뭐하고 한가 하면은 요 제자하고 흑토자하고 아들 자자하고 요거 두 개를 붙이면은 제자가 되고 아들 자자 이렇게 되거든요. 즉 사람 아들 자자는 사람이니까는 사람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해서 살존, 존재할 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서이자. 우리 그냥 뭐뭐로 서 할 적에 서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모양이 쟁기 모양입니다. 쟁기 모양. 그림을 아주 요상하게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쟁기 모양.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쟁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쟁기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학자들이 각군문을 보고 이거는 쟁기다 하고 했으니까 쟁기 모양. 그래서 농기구죠. 쟁기는 이런 농기구 쟁기를 가지고서 그래서 이게 서이자로 쓰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자, 달감자. 우리 오미가 앞에서 오미 이야기할 적에 아마 이거 했지 싶은데 우리 혀에 5가지 맛이 있다 그죠? 자, 혀 왼쪽에는 주로 많이 느끼는 게 신맛, 실산차, 산성 할 때 산자죠. 신맛. 혀 제일 안쪽에는 선맛, 고진감래 할 적에 선맛. 그럼 혀 오른쪽에는 매운맛, 매울 진짜 신맛. 혀 제일 끝에는 짠맛. 우리 저 앞쪽 부분에 해함, 하담 할 적에 요거 설명했습니다. 해함, 요 짤함자거든요. 바닷물은 짜고 하담, 강물은 싱겁다 할 적에 짤함자. 짤함자는 이렇게도 적고 왼쪽에 이렇게도 적습니다. 네, 이것도 짤함자예요. 자, 그럼 제일 가운데는 우리 사람 혀 제일 가운데는 단맛을 제일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감자는 가운데 중앙에 있는 맛, 중앙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맛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이 감당 하지게 딸감자고요. 자, 그다음 당자. 조금 전에 우리 나무에 대해서 팥배 나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요거는 위에는 요거는 높을 상, 오르를 상자고, 요 밑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거든요. 나무는 나무인데 아주 높이 크게 자라는 나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여기 상자가 당자로 바뀐 나무 이름이다, 형성자 원칙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나무 이름이나 옥 이름이나 강물 이름이나 대부분이 다 한쪽은 뜻, 한쪽은 소리 해서 형성자로 보시면 됩니다. 잠깐. 자, 끝자를 제가 저렇게 적어 놨는데요. 끝자. 지금은 이렇게 쓰죠. 자, 끝자는 밑에는 요 사설을 사자는 이렇게 사람 입 모양으로도 그려놨습니다. 자, 위에는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즉, 사람이, 그죠? 사람이, 요거는 집입니다.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는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떠나간다. 사람이 집에서 밖으로 나가니까는 집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갈거 또는 떠나간다, 떠나갈거 이렇게 되겠죠. 그 이자요. 마리얼 이자. 지금 우리 마리얼 이. 어조사로 많이 쓰이죠. 마리얼 이자로. 원래는 이게 턱 수염 모양. 턱에 수염이 쭉 자라 있는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모양은 수염 모양이고, 지금 우리가 쓰임새는 말과 말을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 어조사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마리얼 이자. 예를 들면 유이, 어려서, 그죠? 유이하면 어려서, 불학,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은 나이 들어서 노, 무, 소, 지. 아는 바가 없다. 어려서 불학 배우지 않으면은 늙어서 아는 바가 없다. 요런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순접이나 역접, 연결사 또는 어조사로 쓰이는 마리얼 이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 유의불학, 노무소지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 공자가에 보면은 이 공자 삼계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공자 삼계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의불학, 노무소지 이런 말. 자, 익자는 보십시오. 위에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 팔을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는 위에 요거를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면은 뜻풀이가 아주 쉽게 보입니다, 눈에. 요 글자, 위에는 요 글자를 잘 보시면은, 세로로 쓰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물 숫자거든요. 밑에는 그릇이고. 자, 그릇에다가 자꾸 물을 붓는다 이 말인데, 그릇에 물을 자꾸 부으니까는 더 한다는 뜻이고,
자꾸 보면은 넘친다, 넘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한다는 뜻도 있고, 더하다, 또 자꾸 보니까 넘치니까는 넘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넘치는 거는 앞에다가 또 물 숫자를 또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넘칠 일자를 하나 더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칠 일. 우리 해일이 생겼다. 해일이란 말은 바닷물이 넘치는 것을 해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더할 익, 더욱 더 하는 이런 부사로 많이 쓰이죠. 더하다, 더할 익. 우리 뭐 예를 들면은 뭐 다다익선. 이 말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다익선. 다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다다익선. 익자는 뭐 이익이 된다 할 때도 이거 쓰죠. 이익. 익자사무. 나한테 이익을 주는 세벗. 익자사무. 우리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익자사무. 요거는 하나 알아두십시오. 세벗이니까는 첫 번째로 벗은 벗인데 정직한 사람. 우직한 사람. 앞에다가 이제 우자를 붙여가지고 익자사무가 있으니 논어책에도 나와요. 익자사무가 있으니 우직, 정직한 사람과 보단다. 이런 말도 있고, 두 번째가 우량. 말씀은 자의 경자, 요거는 성실할 량자입니다. 진실될 량, 성실할 량. 우리 해량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량자를 요거 쓰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과 붙다고. 세 번째로는 우다문. 다문이라는 말은 마늘 다자에 뜰 문자. 다문이라는 말은 견문이 많은 사람. 다문 박식한 사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직, 우량, 우다문한 사람과 붙으려면은 이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 명심보에 나오고 논어책에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얼풀 영자 보시면은 말씀은 자에 오른쪽에 길 영자니까 말을 길게 얼조린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노래 부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길게 음을 늘려서 부르니까. 그래서 노래 부를 영 또는 시 지을 영, 시간을 짓는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시 지을 영, 시를 짓는 것을 제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영, 제목 제자. 이 제목 제자도 시 지을 제라는 뜻이 있어요. 제자. 제목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시를 짓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제시, 시를 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영, 시를 짓는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영자에도 노래를 부른다는 뜻도 있지만 시를 짓는다, 시를 얼조린다, 노래하다, 이런 길게 느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우리 자주 이야기로 풍어를 잘 얼조리고 시를 짓는다, 엄풍영멀 이런 말이 있죠. 엄풍, 얼풀 엄자, 바람을 얽고, 영, 월, 달을 보고 시를 짓고, 그걸 엄풍영월한다. 이 말 쓰세요. 엄풍영월. 또, 영설지제란 말이 있거든요. 얼풀 영자, 영설, 눈설자, 지제. 눈을 얻는 재주. 지게 가면 이래 되는데, 영설지주. 이거는요, 여자가 아주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한테 붙이는 영설지제란 말이 나오거든요. 요거 유래가 있습니다. 영설지제. 왜 어떤 여자인가 하면은 우리 동진시대에 사도온이라는 사람이 여자, 사도온이라. 즉, 왕응지라는 사람의 부인 아내였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재주가 출중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온이라는 이 여자가 시를 짓는데 눈을 버들가지에 비유해서 읊은 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눈을 버들가지에 비유해서 읊었다 해가지고 영설지제,
즉 사도온이라는 여자가 읊었기 때문에 사도온, 사시입니다. 사도온. 이 사시 집안이 당시 동진시대에 이 귀족 가문 중에 사시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사도원의 숙부가 사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안, 왕이지의 벗, 동진시대 왕이지의 벗이 사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사시 집안. 이게 사안의 조카 사도온이라는 여자가 눈을 보들가지에 빗대서 읊은 노래 해가지고, 여자가 사도온이라는 여자가 지었기 때문에 영설지지하면은 여자의 아주 출중한 재주를, 글재주를 비유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다시 정리하고 다음 시간 넘어갈게요. 존의감당, 즉 남국을 잘 다스렸던 소공석이라는 분을 그 덕화, 덕치, 좋은 정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감당나무를 베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고, 그의 이경, 그가 떠나갔어도 이경 더욱더 사람들은 그의 덕을 칭송한다. 시경에 남길 정도로 읊어서 노래해서 그의 덕을 읊고 있다. 이런 뜻으로 오늘 배우는 존의감당 그의 이경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41번째, 만 41강 악수기천 예별좀비라는 인륜지도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